네, 이번에는 원 위에 점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너무 밑으로 뽑았네요. 네, 요거 일단 요 위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은 x1, y1일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있을 때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요 점이 x1, y1이면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식은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나온다고 외우시면 되냐면 x제곱이니까 x 곱하기 x고요, y제곱이니까 y 곱하기 y인데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점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차식이 1차식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 이제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얘는 0,0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겠죠. 네, 그래서 기울기는 x1분의 y1이 됩니다. 이게 괜찮죠? 네. 그래서 y1분의 x1이 x1분의 y1이 이 직선의 기울기고 수직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죠. 그래서 이 기울기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식을 y1을 딱 곱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y1은 여기다 곱하고요. x1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 제곱. 그럼 얘도 y1y죠. 그래서 요거를 1로 넘기면 x1x 더하기 y1y는 y1 제곱은 1로 넘깁니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쓰고요. 이 점이 원 위도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여기 원의 식에다가 대입하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신에 r제곱으로 바꿔주시면 그 접선의 방정식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운 다음에 꼭 나오는 문제들이 공식을 굳이 기껏 외워놨더니 이 형태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의 점도 x1, y1. 제가 그래서 아까 그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x 빼기 a, x 빼기 a, y 빼기 b, y 빼기 b. 그래서 이 중에 한 곳에다가만 점을 대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가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도 전체적으로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y 앞에 있는 개수니까 나눠주게 되면 y1 빼기 b분의 x1 빼기 a가 기울기가 되죠. 그러면 지금 0,0에서는 x1분의 y1이었지만 a, b에서는 x1 빼기 a분의 y1 빼기 b 뭐 그런 기울기가 나올 거니까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증명을 하게 되면 제곱인데 이걸 안 썼네요. 마찬가지로 증명을 하게 되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형태로 나왔는데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나오면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과를 가셔서 기하를 배울 때는 요 과정을 외우고 있는 게 낫긴 낫습니다. 요것도 증명을 똑같이 하면 돼요. 완전제곱식 묶어서 이 형태로 바꿔서 그냥 푸는 게 제일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바꾸면 이런 형태 나오겠죠. 거기서 요 공식은 그나마 외우기 편하니까 요걸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그나마 깔끔합니다. 요것도 이제 공식으로 만약에 설명을 하면
얘는 x1 x고요. 얘는 y1 y고 얘는 a x a 1차식만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그 다음에 b에 y 더하기 y1 2 플러스 c는 0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x1, y1 점을 지났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일 때는 x1, x로 바꾸고요. 당연히 y제곱일 때는 y1, y로 바꾸는데 x만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할 때는 2분의 x 더하기 x1. 요게 이제 나중에 기하에서 2차 곡선에서 포물선 할 때도 요 식이 나옵니다. 그때만 나옵니다. 타원에서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이 형태만 쓸 거고요. 쌍곡선도 제곱이니까 거의 이 형태만 쓰고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외워지는데 요거는 좀 잘 안 외워질 수가 있죠. 얘도 이제 어떻게 증명하냐, 혹시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증명을 직접 해보고요. 아니면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요거를 완전 제곱식, 그 마이너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그 식 있죠. 그 식으로 바꾼 다음에 대입해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전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형태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 왜 x 대신에 2분의 x1 x를 넣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이 형태는 안 나오고 나와봤자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요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요 문제를 또 연습시키려고 나오겠죠, 기본 문제 같은 데선. 그래서 그거 연습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위에 점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기울기 m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기울기 m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 요거는 기울기가 이제 m이 주어져 있겠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형태고, 기울기가 이제 m으로 주어져 있으면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요거는 공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판별식으로 증명을 해도 되고요, 원의 성질 이용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판별식 대신에 쓰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그거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이 있고 기울기가 m인데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k라고 두고 k를 구해야 돼요. 요거는 0,0. 그래서 mx 빼기 y 플러스 k는 0 형태가 되겠고,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0,0 대입하면 절대값 k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죠. 반지름이 r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넘겨주면 절대값 k는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2. 그래서 절대값 k 대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r에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얘도 또 점이 만약에 원점을 지나면 좋겠지만 또 응용한답시고 이런 유형이 나오면 얘는 똑같아요.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울기 m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원 바깥점일 때는 그냥 원이 있고요, 바깥점이 어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점에서 그은 직선의 방정식, 그럼 얘를 a, b라고 해보면 기울기도 모르기 때문에 m의 x 빼기 a 더하기 b로 둡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중심은 있을 거거든요.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놓고 풀어주시면은 문제에서 m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2,3 뭐 이런 식으로 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2, 3 대입하고, 그럼 모르는 것 미지수는 m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원밖에 있어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거 말고 나중에 뭐 미분을 좀 더 배우시면 음함수 미분으로도 풀 수는 있는데, 원에서는 뭐 점과 직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오히려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밖의 점에서도 그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